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호입니다. 선생님, 손녀 이야기를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손녀한테 혼나게도 자기 얘기 조금 네, 혼나고. 저 이제 손주 얘기, 손자 얘기, 저번에 그 책도 썼던 우리 한결이 있지 않습니까? 한결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저희 아들한테 늘 롤 모델로 세인트 존스 칼리지를 나온 한결이라는 형이 있다. 25세 책을 쓰는데 이 책이다. 그래서 제 아들이 그 책을 보고 있거든요. 아빠, 나한테는 이런 책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 기대하지 않을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결이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는 늘 제 마음속에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나도 궁금해요. 네. 지금 이제 네덜란드 가 있어. 네덜란드에. 네. 그래서 선택한 과목이 뭐라고 설명하는데 모르겠어. 네. 근데 그 과목이 이제 이과 쪽인가 봐. 네네네. 뭐 바이오 뭐 이래 붙은 거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대학 다닐 때는 이제 기초지만은 네. 그 책으로 하니까 과학도 들어가고 천문학도 생물학 뭐 의학 뭐 다 조금씩 다 하는데 그래서 그거 가니까 이제 완전히 과학 쪽이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과학 쪽이니까 그 안 들은 과목들이 있대요. 네네. 근데 그거를 다 들어야 이제 그걸 본 입학전인데 아하. 거기다 이제 예. 하나 봐. 예. 근데 뭐고 핸드폰이 왔는데 네. 이과계통의 네. 과목들 음흠. 그 정해진 게 있나 봐. 네네네. 그걸 다 들어야 되는데 네. 1년 동안 들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지가 막 열심히 해서 다 들었대. 그러니까 한 학기 가지고 다 듣고 야. 이제 원래 올라간다고. 그걸로 이제 들어간다고. 예. 근데 그것도 모르겠어. 요즘 애들 치고 이런 말 하면 또 이제 지가 이런 걸 들으면 또 나를 혼낼지 몰라도 네.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중학교 때구나. 네. 고등학교는 내가 외국을 보냈으니까. 네. 그때 엄청 일에 헤맸어. 네. 방황했다고 이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던. 네. 걱정하고 뭐 이국리 저국리 다 해보고 그래도 이제 내가 믿음은 갖고 그래도 심성은 고운 놈이니까 네. 나쁜 길로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게 뭐 작심이 됐는지 카츠사에 와가지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예. 카츠사에 와가지고 말하자면 좀 늦게 달라졌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잘 풀렸어요. 네, 네. 선생님 자주 말씀하시던 그 일탈도 해보고 놀 줄도 아는 사람이 나중에 노는 게 어떤 건지 주어진 틀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더 잘 사는. 일탈한다는 게 이제 규격에서 벗어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네. 그게 막 내가 얘기했다시피 창의적인 놈이 일탈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나쁘게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네. 창의적인 사람이 일탈도 하는 거예요. 네. 사실 미국에서 공부를 했으면 다시 미국으로 대학원을 갈 경우가 많고 그 미국의 세계적인 대학들이 거의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다시 유학 가지 않을까. 유학 간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덜란드를 택한 이유가 그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네덜란드가 유명한 곳이라서 스스로 그쪽을 자진해서 전부 찾아보고. 이제 뭐 컴퓨터로 제가 막 찾아보고 네네네. 그래서 참 그 기본적인 공부를 한 게 세인트 존스 칼리지 아니겠습니까? 그 정말 다양한 분야의 고전들 100여 권, 또 100여 권을 완전히 소화하고 디베이트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수천 권의 참고 자료들을 또 책임져 읽고 4년을 오로지 사색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토론하는 걸로
보낸 한결인데 말이죠. 가서 1년이나 걸리는 이과 과목을 한 학기 만에 마치고 다시 가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저력이 나타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말이죠. 그때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서 뭔가 원리를 아는 과정도 있단 말이죠. 저를 생각하면. 혼자 가만히 생각해서 이건 이렇고, 이거구나 하는 게 있는데, 선생님과 대담을 하면서 교정되기도 하고, 더 큰 시야로 확장되기도 하고,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혼자 정리하고 깨닫는 이치랑 선생님과 나누면서 깨닫는 이치는 그 폭과 깊이가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래서 혼자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고 함께 하는 것도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혼자 공부하는 위험은 뭐냐 하면 지식은 많이 들어가도 이제 대인관계에 소통이 없기 때문에 네네. 보편적인 생각을 못해. 네. 그 옛날에 그 판사 독학해가지고 네네네네. 법률가가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검정고시로 계속 이렇게 되고. 나는 정신과적인 시각에서 보면 네. 독학해서 그런 법률가가 되는 사람보다는 네네. 학교라든지 대인관계 뭐 독학을 하더라도 네네네네. 이 대인관계가 많았던 사람하고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그 육법전서만 딱 들여다본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독학의 위험이 거기 있는 거야. 예. 그것만 극복할 수 있다면 독학이 뭐라고 할까?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은 독학을. 그러나 보편성에 있어서, 그렇지. 보편성에 있어서나 혹은 좀 더 사람에 대한 관계 그래. 이런 면에 있어서는 너무 독단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그렇지. 있다는 거고 요즘 그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나서 이제 변호사를 하다가 판사가 되는 그런 제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주는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 실무를 하다가 판사가 되니까 법전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상황에서 그렇게 됐겠다 하는 것을 좀 더 밝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책 중에 어떤 양형 이유라는 책을 작년에 보고 제가 판사가 썼는데 울산지법 부장판사님이 쓰셨더라고요. 이분이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판사 생활을 한 7, 8년 하면서 쓴 책인데 보면서 그렇게 울컥울컥 눈물이 나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출발을 변호사로서 했었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의 아픈 마음들을 많이 보아오다가 판사가 되니까 이 판사의 눈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형 이유를 쓸 때마다 내가 이것밖에 할 수 없지만 사실 더 걱정은 이 재판 후에 너의 삶에 대해서는 판사로서 뭘 못 해준다. 그래서 그 판사님이 그 자살하려고 했던 소년에게 자기 돈을 털어서 그 책을 사주고 또 20만 원을 지어주면서 이거는 누나하고 따뜻한 밥이라도 먹어라 했던 그 박주영 판사 이야기를 제가 읽고 참 눈물 짓고 원래 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난 생각을 하면서 법관이 되는 거하고 네. 의사가 되는 거하고는 공통점이 있어요. 네. 공통점이. 네네. 그게 뭐냐 하면 규격화가 되는. 네네. 차로 말하면 레일 위를 가는 기차야. 네네네. KTX. 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 도로를 따라서 네네네. 쉬고 싶은데 그냥 쉬면 되는데 네. 기차는 딱 정해진 여간이고는 안 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레일 벗어나면 그건 사고지. 네네. 갈 수도 없잖아. 네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법이나 의학이나 네.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교과서대로 해야 되는 거야. 네네네. 예를 들어 사형수인데 네. 법적으로는 자기 생각에 이 불쌍하니까 면제다. 이거는 안 되잖아. 그렇죠. 적어도 면제를 시켜주려면 법적인 논리가 서야 되는 거야.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적인 논리는 육법전서에 덜 앉았어. 네.
그걸 벗어나면 안 되잖아. 네네.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고안해내가지고 이래 수술하면 된다. 그럼 사람 죽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기초의학에서 계속 이제 연구가 돼가지고 이래도 된다 하는 게 검증이 되면 네. 교과서에 올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직종에서 또 공통적인 결함이 있어. 네. 내가 보기에는. 네네. 뭐냐면 사람을 이해를 하지 않고 네. 죄를 먼저 생각하고 음흠. 의학은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 병을 먼저 생각하고 네. 우리가 병이나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누구예요? 사람이 죄지. 네네.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 죄만 가지고 다스린다? 병만 가지고 다스린다? 그러면 뭐 법적은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의학의 예를 들면 수술은 잘 됐는데 사람 죽었다. 아하.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예를 하나 들면 슈바이처. 네. 그건 이제 또 옛날 사람이니까 요새 사람이 또 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대는 이제 슈바이처 하면 이제 굉장한 의사잖아. 네.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일생 동안 헌신하고 네. 내가 학교 다닐 때 슈바이처를 존경하지 않았어. 이유는 우리는 여기서 최신 기기를 가지고 다 사용하고 말이지 이러는데 지는 지가 공부할 때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하고 있는 예. 발달된 거는 혜택이 안 되고 옛날에 옛날에 의료 저거는 그거 기구로. 가지고 이제 자꾸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존경할 그게 없다 이래서 아, 네. 그 대학 졸업하고도 그 생각을 내가 버리지 못했어요. 네. 자기 모교에 가서 좀 좋은 기계라도 갖다 달라고 하지. 달라고 네. 하고 말이지 최신 약품도 네네네네. 가져오고 뭐 이래가지고 봉사를 하면 좋을 건데 왜 그런가? 네네. 이걸 내가 굉장히 비호감으로 가서 네네. 근데 내가 네팔 봉사를 갔다고 학생들 데리고 네. 정년 퇴임할 때까지 한 13년을 매년 이제 갔는데 거기서 내가 슈바이처가 위대하구나 하는 걸 생각을 바꿨어. 오, 네. 왜 바꿨느냐? 내가 갈 때 예를 들면 이제 혈압계 같은 거 네네. 학생들이 그 한 번 일주일 보면 환자가 한 3,000명 정도 와. 네네네. 먼 길을 걸어가지고. 네. 그래서 내가 혈압을 다 재도록 해서 네. 가르치기도 하고 또 네네네. 알아야 돼. 혈압 환자가 하나도 없어. 3,000명. 근데 그때 수원 네, 혈압계. 네. 그래서 돌아봐가지고 내가 이 수원 혈압계 이게 너무 불편하다. 전자 혈압계를 가져가가지고 네. 재기가 훨씬 쉽잖아. 그렇죠. 전자 혈압계 가져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피 검사 같은 걸 해야 될 때가 있거든. 네네. 그러면 그걸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이래 봐가지고 적혈구가 몇 개 있는가 이거는 말이지 눈으로 보고 이거 계산기처럼 네네. 이래 두드리면 몇 개 올라가는 거야. 네. 나는 그런 것 가지고 공부했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져가서 하다가 슈바이처매로 하다가 예. 이거는 내가 슈바이처를 그만큼 뭐 욕을 했는데 내가 이러면 되나? 내가 이런 걸 가지고 네. 그래 그것도 이제 현대 그걸로 바꿔서 네. 바꿔가니까 슈바이처가 위대한 거예요. 오, 궁금하네. 왜 그러냐면 네네. 전자 장비를 가져가서 네. 혈압계를 100명도 앉아가지고 고장나고 수원 혈압계는 고장나면 고칠 수 있어요. 예. 빼가지고 이래 흔들어가지고 예, 또 네, 맞춰가고 네, 네. 하면 이거는 폐포면. 아. 그 다음에 이제 검사하는 거 그것도 가져갔는데 네. 이거는 예를 들어 말이지 20명이나 30명이 모여야 검사가 돼. 아, 제한. 어허. 하나 이건 꼭 검사를 해야 되겠는데 네네. 그 하나 검사를 하기 위해서 30명 검사하는
시약을 넣고 기계를 돌려야 되니까 아이고야. 맞지를 않는 거예요. 네네네. 역시 슈바이처는 슈바이처야. 내가 그래서 예. 그거는 슈바이처는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여기 있는 사람은 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예. 나는 어리석게도 병을 먼저 생각했고 그래서 그걸 알고부터는 내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첫 이제 정신과에 와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병은 사람이 앓는 거다. 아하, 네. 그걸 첫 번째로 가르쳤어.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정신과에서 이제 약이 자꾸 나오니까 신약이 막 나오잖아. 네네네. 신약은 값이 비싸. 네. 그거는 연구비 그지 뭐 다 합해야 되니까. 네네. 근데 이제 내가 썼을 때 처음 나온 약이 있어요. 네. 그 약은 부작용이 조금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자꾸 약이 개량돼서 나오다 보면 이거는 값이 굉장히 허래. 예. 값이 허래. 그러면 환자가 굉장히 가난한 환자가 왔어요. 네. 신약을 쓰고 싶지. 쓰면 이 사람은 1년이 뭐야 한 달 가서 치료를 못 받을 처지거든요. 돈이 없어서. 네네. 그러나 옛날에 내가 쓰던 그 약을 쓰면 부작용만 잘 조절해주면 약 작용은 같은 거야. 네. 그러면 한 달 치료할 걸 가지고 1년 뭐 5년 치료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먼저 보라 그거야. 약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병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그 사람이야 뭐 집이 망하든지 말든지. 네네. 그리고 옛날에 뭐 사람 이름도 이제부터 히라베 히포크라테스. 그건 소크라테스? 말고 이제 또 의사가 하나 있어. 아, 그렇습니까? 네네. 왕진오락회가 가가지고 진찰을 하고는 약도 안 주고 그냥 나와. 예. 그래 제자가 물었어. 예. 왜 그러냐고. 예. 그랬더니 이건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니래. 그러고 금일봉을 놓고 왔어. 못 먹어서 생긴 병인가 봐. 그런 게 필요하다 그 얘기야. 네. 그 법관이든 의학이든 네네. 사람이 죄를 짓는 거고 사람이 병을 앓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 뭐 법관은 잘 모르겠지만 법관하고 네. 의사들은 병이 관심이고 뭐 논문 쓸 때도 보면 그런 게 있어. 이거는 뭐 전에 없던 병인지 자기가 희귀한 걸 발견해가지고 보고합니다. 네. 사람은 관심 없어. 희귀한 병을 발견하는데 희열을 쳤어. 그 대화할 때도 네. 점심 먹으면서 대화하면 재미있는 환자 봤다고. 아하. 지금 환자는 고통스러운데 사람은 사라지고. 예. 사람은 고통스러운데 그걸 재밌다고 표현해야 되겠어요. 네. 재밌는 건 병이야. 그 법관도 마찬가지로. 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장 현대에서 전문직으로 대표되는 의사와 법관을 예로 드셨지만 우리 모두는 작은 법관, 작은 의사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텔레비전을 파는 데 관심이 아니라 사람이 산다는 데 관심을 둬야 되겠네. 세일즈맨도. 그런데 그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정치가 선거할 때 내놓은 말인데 예. 사람이 먼저다. 아, 그런 말이 누가 했는지 몰라. 그 말이 말은 얼마나 좋아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 같은데 사람이 먼저다. 그 말은 누가 했든 간에 그렇지. 동서고금으로 앞으로도 가장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인류 정신의 유산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쌤께 또 오늘 소중한 거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도 사람 또 쌤과 저도 사람 서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유튜브가 되도록 저희들은 매일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